안녕하세요. 다양성에 대해서 두 번째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메소드 오버로딩이었습니다. 이번엔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뭐가 조금 다르죠? 메소드 오버로딩 할 때 오버로딩은 뭔가 짐을 여러 개를 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건 뭔가 무엇을 대신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폴리모피즘에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제를 한번 보고 랩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모피즘은 여러분들이 이게 다양한 형태이다 라는 다양성을 의미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와 이렇게 차를 통해서 턴 레프트라는 파트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를 받고 둘 다 왼쪽으로 돌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활동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는 이미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설명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서브 클래스, 어떤 상속관계에서의 하위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에서 혹은 기반 클래스인 베이스 클래스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파라미터의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오버라이드라는 의미는 어떤 A라는 것이 A overrides B 하면 A라는 것이 B라는 것을 override, 우선순위가 A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클래스에서 이렇게 메소드를 다시 override를 하게 되면 차일드 클래스, 서브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했고 그 메소드의 우선순위, 호출을 되는 우선순위가 그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여기에 간단한 예제를 넣어놨는데요. 여기 클래스 펄슨이 있습니다. 펄슨에는 이제 이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설정하는 파트가 있고 프린트 문장이 있고 이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펄슨의 어떤 상속관계로 스튜던트가 펄슨을 익스텐스합니다. 스튜던트는 아이디, 학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번을 설정하는 파트가 있고요. 이름은 펄슨에서 상속받았으니까 이미 있겠죠.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내가 기존에 부모에 썼던 프린트 문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 플러스 학번에 대한 정보도 출력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이 프린트가 이 부모 클래스의 프린트를 오버라이드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부모 클래스의 프린트를 이렇게 호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페서에 대해서 보게 되면 프로페서도 여전히 person을 상속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름이 있고 이름을 설정하는 파트 그리고 프린트문을 다 상속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프로페서들은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있고 오피스를 설정하는 셋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에서는 오피스에 대한 정보도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 해서 오피스를 하고 오피스를 출력을 해주고요. 여기 슈퍼라는 키워드는 이 객체의 의미에서 부모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erson의 프린트 함수로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우리는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스튜던트에 대해서 생성하고 프로페서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 셋하고 아이디, 셋하고 오피스를 하고 나서요. student.print를 하거나 professor.print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파트에 대해서 좀 재밌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렇게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한 다음에 person에 대해서 어떤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스튜던트, 두 번째는 프로페서의 객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는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는 스튜던트에 대한 그 메소드, 프린트 메소드가 호출되고 두 번째는 프로페서에서 제정한 메소드 프린트문이 실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기존에 해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파트를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유사한 예제를 이제 뒤에 랩으로 준비했는데요.
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쓰는데 기존의 예제랑 좀 비슷하죠. shape, triangle, rectangle, circle이 있고요. 보게 되면 이 트라이앵글, 렉탱글, 서클은 각각의 shape에서부터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에 드로우라는 함수를 썼는데 일단 이 드로우에 간단하게 그냥 이름, 트라이앵글이면 트라이앵글, 렉탱글이면 렉탱글, 서클이면 서클이라고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쉐입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 1, 2, 3, 4, S1, 2, 3, 4를 만들고요. 이 타입은 쉐입의 타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쉐입, 트라이앵글, 렉탱글, 서클이라는 4개의 객체를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로우라는 각각의 이치 클래스를 호출하라는 그런 랩입니다. 그래서 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것 중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new 라인에서 프린트 인포를 한 적 있죠. 라인에 보게 되면 프린트 인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쉐입에서도 프린트 인포가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 바뀌어 있는 파트는 있죠. 그리고 라인이 지금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그냥 뭐 삭제를 해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이름만 리팩토링으로 프린트가 아니고 드로우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드로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쉐입 출력되고요. 라인도 이미 드로우로 바뀌었고 테스트라고 갔더니 테스트도 드로우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렉탱글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렉탱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속은 쉐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쉐입 받도록 해서 피니시를 하게 되면 렉탱글은 쉐입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드로우라는 이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렉탱글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주면 여기에 렉탱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도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라이앵글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쉐입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속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저희가 카피했던 부분을 넣어주고 그리고 트라이앵글 이렇게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클이 없네요. 서클도 마찬가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이렇게 안 만들고 싶으면 하나를 카피를 해줘도 되겠죠. 마지막에 만든 걸 카피를 해서 붙여서 OK를 하면 여기서 서클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름을 바꿔준 상태에서 보게 되면 딴 거 다 똑같고 서클로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프린트 드로우를 출력해 봐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변수 S1, S1, 2, 3, 4가 있는데 배열로 만들면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열로 일단 이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에 꺽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쉐입스 정도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열, 쉐입에 대해서 우리는 4개를 넣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요. 각각의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넣어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shapes 만약에 제로에는 그냥 쉐입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new shape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4개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개를 더 넣어주고요. shape 1, shape 2, shape 3이 되고 여기서 shape이 아니고 첫 번째는 뭐 트라이앵글이면 트라이앵글 이렇게 되고 렉탱글이면 렉탱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서클이면 뭐 서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for에서 int i는 0부터 i가 어디까지 shapes 가 0이었군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다시 shape.length 이렇게 넣어주도록 됩니다. 그리고 나서 i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length까지 4개까지 4개 전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때 shapes i점 그 다음에 draw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각각이 지금 뭐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shape, triangle, rectangle, circle 각각의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것이 지금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draw라는 같은 함수를 불렀는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파트를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위 클래스의 함수에 .draw를 호출했는데 하위 클래스의 draw가 호출이 되는 것 자체가 다이너믹 바인딩이라는 개념이었고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관계에서 같은 함수를 재정의함으로써 생기는 다양성을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클래스 혹은 자식 클래스가 이미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는 그래서 새로운 구현을 명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는 person 클래스가 있었고요. person 클래스에서 프린트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그 person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인 student와 professor에서 다시 프린트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